오늘은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인 기능적 뇌척추요법 FCST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창안하시고 한의학 박사이시면서 의학 박사이신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그럼 박사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신체에서 턱관절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도 맨 턱관절의 중요성과 같이 연계돼서 네. 어지럼증과 턱관절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턱관절은 단지 음식을 저작하는 그런 단순한 관절로 인식해 오셨을 겁니다. 턱관절이 무슨 어지럼증과 관련된다고 할까 하면서 아마도 언뜻 이해가 되지 잘 않으시라고 봅니다. 네. 요즘 매스컴에 자주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이석증 또는 메니에르 증후군과 같이 이 어지러움의 원인으로 자주 보도되는 기사를 접하거든요. 네. 네. 저도 그런 내용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주로 귀 속에 어떤 평형 감각기관인 달팽이관이 고장이 나서 생기는 증상이 아닐까 하면서 먼저 이비인후과를 찾는 경우, 이비인후과를 떠올리는 경우가 아마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 견해는 전혀 다릅니다. 네. 박사님, 그럼 먼저 이 어지럼증의 증상이 어떤 것인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어지럼증을 한의학에서는 현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지럼증은 대부분 어지럼증 자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통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 편인데, 일반적으로 어지럼증이 생길 때는 눈이 캄캄해지면서 머리가 빙빙 또는 돈다고 표현하는 증상을 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한의학에서는 어지럼증의 원인과 증상을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한의학에서는 어지럼증을 좀 더 자세히 세분해서 만약에 설명드린다면은 현운증 또는 전현, 목현, 현모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면은 어지럼증을 현운이라고 표현했을 때, 현은 안목, 즉 눈이 혼연하는 것, 즉 침침하고 캄캄해지는 것을 말하고, 후는 머리가 빙빙 돌고 이 두뇌의 어떤 훈전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머리 두자에서 두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눈이 또 어지러우면서 안훈이 되는 것을 또 전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또 안훈으로 인해서 머리까지 또 어지러운 두훈이 되는 것을 또 목현이라는 말로 또 세분해서 표현하고 있고,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무겁고 또 눈이 흐려지는 것을 현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사, 칠정, 신호 또는 혈어가 주 원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현운, 즉 이 어지럼증도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좀 더 만약에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어지럼증도 풍, 습, 담, 기, 혈 등의 오훈으로 5가지 어지럼증으로 원인과 증상을 분류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좀 더 다르게 또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는 동의보감이나 황제내경에서 언급하는 어지럼증, 즉 현운의 원인을 다른 각도에서 좀 다르게 보신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풍습이 침범하거나 기가 화하거나 또는 혈이 부족하거나 몸에 또 담음이 생겨서 어지럼증이 발생한다면은 그럼 그런 풍습, 담, 기, 혈, 훈 등의 원인들은 왜 생긴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증상들을 또 유발시키는 어떤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또 명확한 답변은 한의학에서도 제대로 없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 보시는 어지럼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그것을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상부경추, 즉 목뼈 1, 2번의 아탈구로 인해서 뇌신경계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이건 또는 두통이든 어떤 유형의 증상이든 그 증상을 통제하는 궁극적인 통제센터는 뇌신경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지럼증도 뇌가 느끼는 것이고, 또 아프다는 것도 뇌가 느끼는
감정이자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 보시는 원인은 바로 뇌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또 꼭 모든 것이 뇌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뇌는 단지 그러한 증상을 느끼고 반응하고 인지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다만 뇌로 하여금 어지럼증을 느끼게 하는 원인처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목뼈 1, 2번이 환추, 축추가 틀어지면서 뇌로 통하는 통로를 틀어막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왜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어지럼증의 원인을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한 환추와 축추의 탈구라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그것을 좀 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 턱은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우리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귀 속의 전정기관과 세반고리관에 가장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자극을 주는 가장 또 유일한 관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턱의 불균형은 이 뇌 줄기와 3차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1, 2번 경추인 환추와 축추 옆에서 나오는 척추신경이 있는데 이 척추신경과 연결돼서 뇌의 청신경, 즉 균형 조절 중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턱의 불균형은 환추와 축추를 틀어지게 하면서 그 옆에 경정맥공이라는 그 동맥과 정맥이 지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그걸 또 틀어막아서 뇌에 이 혈류 공급에 직접적인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는 또 9번, 10번, 11번에 뇌신경에 또 압박을 가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장부 기관과 연결된 특히 미주신경의 시스템을 깨뜨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신경은 특히 전정신경과 와우신경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서 이 뇌주기의 연수로부터 나오는데 이는 두 번째 목표인 척추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경추의 축이 틀어졌을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귀의 그 전정신경은 내이, 즉 귀 속에 반고리관 또는 난형낭, 부형낭 이런 것들에 분포되면서 평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고 또 달팽이관의 옆에 있는 와우신경이라는 것은 이 달팽이관에 분포되어 있고 청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먼저 두통이나 또 빈혈, 뇌 질환을 떠올리게 마련이고요. 또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를 찾아서 대부분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구토, 또 두통, 손발 저림, 이 동반하는 어지러움의 증상들은 뇌, 귀, 또 혈관, 심장, 시력의 이상 등으로 이 중 80% 가까이는 귀 이상으로 생긴다고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원인이 또 다른 곳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심지어는 건강 심사, 보험 심사 평가원의 그 자료에 따르면은 최근 5년 사이에 어지럼증으로 이비인후과를 찾은 그 환자가 약 43.7%가 급증했다는 그런 발표도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비인후과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귀 속에 있는 몸의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인 전정기관과 세반고리관이 귀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지럼증의 원인이 혹시 귀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기관으로 하여금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신경계 이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턱관절의 불균형이 있다는 이야기는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신경학적인 결과만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박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생각은 턱관절의 불균형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귀 주변을 지나는 9개 뇌신경 중에서 특히 3차 신경의 압박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3차 신경이 또 압박을 받지 않는다면은 1, 2번 경추인 환추와 축추의 아탈고지 역시 비틀리거나 뇌로 통하는 통로가 또 막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축추의 아탈구, 즉 비틀림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청신경의 압박은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뇌로 유입되는 혈류 공급을 비롯해서 그 경정맥공을 지나는 신경계 압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지럼증은 발생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박사님의 설명이 임상적으로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 클리닉에도 일주일에 보통 몇 명씩은 모조리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찾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클리닉에서는 가장 잘 치료되는 질병군에 해당되는 것이 어지럼증이고, 또 일반적으로 보통 한 달 전후로 치료되는 경미한 질병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 현대의학에서는 이석증과 급성 현기증을 일으키는 메니에르 증후군이죠. 예. 이런 희귀 질환이 결국 어지럼증의 주범으로 알고 있는데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유명 가수와 또 영화 배우까지도 알린 것으로 알려진 메니에르 증후군은 급성 현기증을 일으키는 희귀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증상은 어지럼증과 몸이 휘청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또는 속이 메스껍거나 토하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또는 귀의 난청이나 이명증을 동반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도 달팽이관과 전정기관 내에 순환하는 림프액이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또는 흡수에 문제가 생겨서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이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생기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림프액이 왜 과다 생성되게 되고 또 흡수에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의 메니에르 증후군의 진단은 보통 미국의 이비인후과 학회의 기준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이나 귀에 어떤 충만감이 있으면서 대략 20분 이상 지속되는 자발적인 회전감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몸에 힘이 빠지고 또 구역질과 구토가 동반되면서 이때 청력 검사를 했을 때 일시적이나마 청력 소실이 있을 경우는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석증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박사님께서는 보시는지요? 예, 이석증은 전정기관에 존재하는 이석, 즉 조그만 어떤 돌멩이 같은 것이 귀에 생겼다가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그게 반구리기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리학적으로 어떤 생리적인 변화와 평형 감각의 이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어지럼증으로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40, 50대 중년 여성에게 또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갑작스럽게 머리를 움직이거나 했을 때 어지럼증을 느끼는 게 또 특징으로 되어 있는 게 이석증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거나 누울 때에는 물론이고 고개를 숙여도 어지러운데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1분 이내에 회복되는 것이 또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 어떤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도 예방책도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머리에 어떤 외상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 스트레스 등을 또 원인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 골다공증으로 인한 칼슘 농도의 어떤 저하도 이석을 전정기관에서 떨어지게 나가게 하면서 발병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양방에서 말하는 이석이나 메니에르 증후군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조차도 뇌로 유입되는 모든 통로에 해당되는 이 대후두공의 통로가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목뼈 1, 2번 환축추가 틀어지면서 막히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어지럼증을 예방하거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 원인 모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턱관절의 불균형이 이 목뼈 1, 2번 상부 경추를 틀어지게 하면서
뇌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유발되는 단순한 증상입니다. 이러한 저희 주장은 원인 모를 심한 어지럼증으로 수많은 병의원을 전전하면서 이석증 또는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치료받다 실패해서 저를 찾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하면서 얻은 저희 경험이자 결론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어지럼증은 5가지로 분류해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장육부의 기능 실조에 의한 경미한 경우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이나 한약으로 틀어진 목뼈를 정상우치로 되돌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이나 한약으로 뇌로 통하는 막힌 통로를 뚫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턱관절의 균형 조절 치료만이 반영구적으로 상부경추 1, 2번 목뼈가 틀어진 것을 정상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고 뇌와 몸통 간에 막힌 통로를 항상 뚫려 있게 할 수 있고 또 어지럼증을 좀 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인 모를 어지럼증을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이제라도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통해서 상부 경추 1, 2번 목표를 항상 정상 위치에 있게 하는 FCST 클리닉을 한번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방받은 구강내 균형장치를 착용하고 입을 최대한 벌리고 다무는 턱 스트레칭 운동을 비롯해서 목을 좌우 전후로 회전하거나 측굴 운동, 전후굴 운동, 수평 회전 운동 등을 목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몸 스트레칭 운동이나 보행 운동 등을 통해서 열심히 한번 운동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은 충분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지럼증에서 해방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